오늘은 금붕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의 꽃이라 불리는 금붕어는 금어라 하는데 금여와 동음 이성이어서 금은보화가 집안에 가득 찬 부자가 되려는 뜻이 됩니다. 금붕어를 여러 마리 그리면 금은보화가 집안에 가득하라는 뜻과 부부간의 애정이 깊고 많은 자손을 두라는 축원의 그림이 되는 거고요. 금어는 금붕어를 이르는 말 외에도 불상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팽화의 거장에게 붙여지는 칭호라고 하네요. 그럼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금붕어를 그리기에 앞서 금붕어의 명칭을 좀 알아볼까요? 잉어에서처럼 이렇게 코가 있고요. 비궁이라고 하는 거기에 코비자가 있고요. 그 다음 입, 여기에 입이 있습니다. 물론 상순, 하순이라서 윗입술, 아랫입술도 있고요. 아가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가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슴 지느러미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 배 지느러미가 여기에 있고 요 뒤에 뒷지느러미가 있는데 요거는 좀 이 꼬리 지느러미 때문에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걸 등 지느러미라고 그러죠. 이 꼬리 지느러미의 모양에 따라서 많은 형태의 그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요. 일단 한번 알아볼게요. 이 우리가 송나라 사람들이 붕어의 돌연변이인 붉은 붕어를 연못에서 키우기 시작하면서 금붕어의 사육 역사가 첫 시작이 됐는데요. 금붕어의 이름을 짓는 기준은 첫 번째는 이런 식의 색깔이 있고요. 그 다음에 품종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특징이 변하여서 특징으로 인하여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금붕어의 이름 짓는 기준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한번 금붕어의 종류를 좀 알아보죠. 금붕어는 이렇게 초창기 이게 원시 금붕어의 첫 조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장 붕어에 가까운 체형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꼬리 지느러미가 길고 이제 이 꼬리가 점점 길어지면서 몸통의 절반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금붕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초창기의 금붕어의 종류를 우리는 초금어라고 하는데 이 초금어를 다른 말로 코메트라고 그러는데 이 코메트는 혜성이라고는 뜻이 있습니다. 즉 붕어의 모양을 하고서 혜성이 하늘에서 쫙 가듯이 빠르게 헤엄쳐가는 형태의 종류를 초금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이 금붕어를 분류하자면 문종이라고 있습니다. 이 문종은 뭐냐면 꼬리 지느러미가 이렇게 크고 열린 상태에서 이 꼬리와 요 무늬가 그럴 문자의 글자와 유사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문종이라고 그러고 이런 종류는 유금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만 딱 있으면 이걸 단정홍이라고 하는데 이런 류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단종이라고 있습니다. 이 단자가 무슨 단자인지 아시죠? 그렇죠. 알단자입니다. 그래서 이 난주류라고 하는데 이 난주류라는 말이 뭐냐면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계란형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계란형입니다. 그런데 계란형인데 중요한 건 위에 등지느러미가 없어요. 즉 단종의 특징은 등지느러미가 없고 체형은 점점 짧아집니다. 그리고 이 계란 형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난주류라고 그러고 이 중에 대표적인 게 이렇게 수포환이라고 그래서 이 그 금붕어의 눈이 마치 수포처럼 생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종과 용종의 차이점이 뭐냐면 눈은 다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데 야는 눈동자가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윗부분에 있고요. 이렇게 용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체형이 짧고 등지느러미가 있으면서 동시에 눈은 양쪽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용의 눈처럼 보인다고 해서 용종입니다. 이걸 한자로는 출목금류, 즉 눈이 툭 튀어나왔다. 날출 눈목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용종이라고 하는데 얘의 눈은 이렇게 중간보다 약간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종은 위에 지느러미가 없고 얘는 눈이 그렇죠. 위에 있는 반면 얘는 눈이 가운데 이하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등에 지느러미도 있고요. 물론 단종이나 용종은 얘는 뭐 검은색만 있느냐? 아닙니다. 붉은색도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붉은색만 있는 게 아니라 검은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붕어를 크게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초금어, 문종, 단종, 용종 이들의 특징을 알고 그려야 이 금붕어를 오해 없이 그릴 수 있겠죠? 네, 그럼 한번 금붕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붕어를 문인화적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종류 중에 문종을 한번 그려보죠. 이 문종이라 하면 그렇죠. 설명을 했었죠. 이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학의 머리처럼 생긴 것들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뭐 학정홍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문종의 그 종류, 꼬리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죠? 네, 그렇죠. 전부 다, 네, 그럴 문자의 꼬리처럼 생겨서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 예, 문종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들을 그리기 위해서 일단, 입과, 네, 이렇게 입과, 네, 거기에 눈을 좀 이렇게 일단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그릴 때 지금 제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리죠? 왜 그러냐면 이 친구의 눈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서 잘 보이지 않는 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렇게 아가미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가미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아가미가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여기에 머리가 있을 겁니다. 이 학의 단정 같이 생긴 붉은 곳이 이곳에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그것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그리는 건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그렇죠. 이렇게 입을 그립니다. 입을 그리고요. 그다음 거기에 눈을 제가 이렇게 그렸죠. 눈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눈을 그려놓고 여기에 물론 이렇게 아가미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가미가 가고 이렇게 해서 아가미가 갈 겁니다. 네, 이쪽에 또 이렇게 넘어간 눈이 있을 거고요. 뭐 보이진 않더라도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에서 아가미 밑에 뭐가 있죠? 그렇죠. 이 가슴 지느러미가 이렇게 있겠죠? 네, 가슴 지느러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 지느러미가 이렇게 이쪽으로는 좀 나풀거리면서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래 놓고 여기까지 해 놓고서 이 머리 부분을 색을 칠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머리 먼저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이 학정홍의 특징은 뭐예요? 학의 단정인 머리 부분에 붉은 기운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두 번에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이렇게 해놓고 두 번 해서 이렇게 머리를 딱 당당하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완전히 그려줍니다. 야,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죠? 네,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야, 그러면 얘의 완성을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안 보여서 그 모양을 잘 못 본다고 하는데 제가 좀 크게 좀 그리고 싶어도 이 종이나 아니면 그려야 되는 사이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크게 보고 싶으면요. 그렇죠.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컴퓨터 아니면은 그렇죠. 갤럭시 노트 같은데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탭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예, 지느러미의 숫자도 여러분들 잘 알죠, 이제? 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머리를 그립니다. 그래 놓고, 네, 이제
하면 들어가야 되겠죠? 네. 이렇게 등 지느러미가 있을 겁니다. 등 지느러미에 이렇게 이런 표시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온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옆에 네, 배 지느러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배 지느러미를 그리실 때 너무 정확하게 그리지 말고요. 얘네들은 좀 나풀거리는 성향이 있죠. 이렇게 나풀거리는 성향.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둔기라고 그래서 꼬리 하기 전에 뒷지느러미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이죠. 왜 안 보이죠? 그렇죠. 이, 네, 바로 꼬리 지느러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질 않습니다. 꼬리 지느러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몸통보다도 훨씬 길어야, 예, 그렇죠. 몸통보다도 훨씬 길어야 멋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당연히 여기에 지느러미에 이렇게 선을 해주시면 더 이 친구의 실감이 좀 나겠죠. 이걸 너무 정확하게 촘촘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해주고요. 그러면 벌써 이 친구가 딱 됐죠. 예의 문종 학정홍의 특징은 뭐예요? 그렇죠. 이 꼬리가 그럴 문자처럼 보인다는 건데 좀 이따 제가 다시 얘가 왜 그럴 문자처럼 보이는지를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무늬가 비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는 잘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학정홍의 특징을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자세히 그리고 지금 그런 거죠. 이 머리에 이렇게 해놓고요. 좀 마른 다음에 당연히 뭐를 하냐면 색을 조금만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야, 색을 넣어줄 때는요. 너무 리얼하게 넣어주면 안 되고요. 얘의 특징은 지금 현재 몸은 흰색입니다. 흰색이니까 너무 주지 말고 여러분에게 이렇게만 표시해줘도 네, 이 친구의 느낌이 조금 살아나죠. 그죠?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꼬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얘는 학정홍 금호입니다. 그냥 제가 일단은 써놓고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할게요. 학의 머리가 부분에 있는 붉은 기운이 있는 예, 그렇죠. 금어. 예, 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금붕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렇게 있습니다. 야, 이 친구를 이렇게 해서 조금 말랐다 할 때 학정홍이라고 했으니까 학의 머리 부분에 조금 이렇게 예, 줍니다. 이렇게 무늬를 조금만 줍니다. 이게 많이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호랑이라든가 뭐 머리 그 호두, 호피 뭐 이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이 모양이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넣어줘서 찌글찌글한 모양을 강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요. 야, 이렇게 해 놓으면 벌써 얘의 한 마리가 탄생이 되죠.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마리가 탄생이 됩니다. 이렇게 너무 반듯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약간 좀 우리 이렇게 네, 이렇게. 야, 그러면 이런 문종의 종류 중에 얘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또 다른 종류 하나 해볼게요. 이번에는 약간 위에서 본 모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한번 볼까요? 위에서 그리는 모양도 똑같습니다. 그리는 순서는 야, 일단 처음에 입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입을 이렇게 해서 입을 딱 그립니다. 그래 놓고 옆에 이렇게 눈이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눈이 이렇게
이렇게 눈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눈을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가미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 중에 이 친구의 배 모양입니다. 배 모양이 뭐처럼 닮아야 되냐면 약간 이렇게 계란 형처럼 좀 보여야 돼요. 얘를 좀 더 확연히 여러분에게 좀 크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눈을 그립니다. 눈을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눈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이렇게 볼록하게, 그렇죠. 이렇게 볼록하게 해주고, 이제부터 자세히 보시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렇죠. 예. 지느러미가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예. 야, 일단, 그렇죠. 아가미, 지느러미가, 그 아가미 옆에 있었던 뭐가 있죠? 예, 지느러미. 네. 그렇죠. 가슴 지느러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 지느러미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등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등 지느러미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렇게 흘러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무늬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죠? 그래 놓고 양 옆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뒷 지느러미하고 배 지느러미가 있는데 이건 잘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옆에 좀 있다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서 한번 제가 그 모양만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 꼬리가 총 4갈래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금 양옆으로 보일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어오죠. 야, 이러면 이 모양새가 좀 잡히잖아요. 그죠? 야, 얘를 이제 색을 넣어서 완성을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거구나 하고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완성을 지어 보도록 하죠. 바로 한번 앞쪽으로 오니까 조금 더 제가 크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을 지금 이렇게 있고요. 이 친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가 있어요? 여기에 아가미가 있는데 아가미 앞에 그렇죠.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눈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렇죠. 제가 좀 약간 볼록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볼록하게 들어옵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 그렇죠. 뭐가 있어요? 예. 가슴 지느러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슴 지느러미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렇죠. 등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등 지느러미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등 지느러미가 잘 이런 상태로 돼 있겠죠. 그죠? 이렇게. 왜냐하면 앞으로 오는 형태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지느러미가 또 있는데 요거는 뭐 때문에 잘 안 보이냐면 그렇죠. 요것 때문에 잘 보이질 않습니다. 예. 꼬리 지느러미가 이렇게 오는 관계로 잘 보이질 않죠. 꼬리 지느러미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잘 보이지를 않겠죠. 이렇게 해서 딱 들어오면 보십시오. 이렇게 되죠. 얘를 한번 색을 일단 이렇게 해서 무늬를 조금만 이렇게 하고 바로 한번 색을 넣어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해요. 얘가 이렇게 생긴 거였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데 한번 색을 넣어 볼게요. 얘는 그 학 중에서도 학
단정 중에서도 무늬가 좀 있는 걸 넣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단정 학화금어라고 그래요. 자, 일단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에 당연히 얘의 특징인, 이렇게, 예, 학의 단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요. 좀 더 여린 색으로 무늬를 조금 넣어줍니다. 그래서 꽃화자에 무늬, 꽃화를 들어가서 꽃무늬가 좀 있는, 예, 이렇게 어디에 중간중간에 한번 이렇게 무늬를, 꼬리니 어디니 이런 데도 무늬를 좀 이렇게 넣어줍니다. 예, 그래 놓고 이렇게 무늬를 넣어줍니다. 야, 그래 놓고요. 가장 여리게 해서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보십시오. 뭐가 완성이 되죠? 네. 이렇게 완성이 되죠. 여기에 이제 무늬를 조금 더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무늬를 살짝만 넣어주면 이 친구가 완성이 되죠. 그래 놓고 눈 위에 이 부분도 살짝, 예, 이렇게 넣어주면 보십시오. 네, 완성이 되죠. 얘가 무슨 종이냐면, 이쪽이 학정홍금어라면 이 친구는 그 학정홍 중에서도 무늬가 좀 있다고 그래서, 그렇죠, 단정하게 무늬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꽃화자를 넣습니다. 예, 화금어입니다. 이 친구는. 예. 야, 문종의 종류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 두 종류를 그려본, 거고요. 다음 문종 말고도 여러분이 단종과 용종을 배웠잖아요. 그들의 대표적인 것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러면 단종을 한번 그려보죠. 이 단종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계란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야, 단종의 형태를 한번 그려봅시다. 단종. 단종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수포환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수포환은 눈 부위에 수포가 있는 것을 뜻하는 한자죠. 그러니까 수포환 금어는 계란형이면서도 이렇게 환자형을, 계란형이에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위에 등지느러미가 없죠.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수월하게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이 친구를, 네, 흑색으로 예, 흑수포환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먹목자를 묵수포환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에 물론 여기가 지금 현재 입이에요. 자, 어떻게 입인지를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입이 있고 여기에 눈동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어디에 눈이 있어요? 위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눈이 이 위쪽에. 그리고 수포가 있습니다. 수포는 좀 엷은 색으로 하는 게 좋아요. 자, 수포가 이렇게 앞쪽으로 뚝 튀어나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수포가, 자,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 놓고 여기에 이렇게 아가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가미가. 그래 놓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좀 수월하게 그리는 편이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가 좀 좋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보도록 하죠. 일단 입과, 예, 이렇게 해서, 그렇죠. 등 부분의 머리 부분입니다. 그래 놓고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눈이 있어요. 위쪽에 이렇게 눈이.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즈를 맞추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혹시 태블릿이나 텔레비전에 연동을 해서 보시면
수월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여기에 아가미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가미 옆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거기에 당연히 그 지느러미가 있겠죠? 이렇게만 해놔도 벌써 여러분들이 금방 이렇게 얘가 물고기의 형태를 취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보이죠?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완성을 한번 지어 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지어 볼게요. 처음에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네, 머리와 등 부분을 딱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입이 있을 거고요. 일단 눈을 윗부분을 향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윗부분. 이쪽은 넘어가니까 잘 안 보이겠죠. 그래 놓고 최대한 여린 색으로 수포를 그려줍니다. 수포는 좀 이렇게 큽니다. 이 친구가 수포가 좀 이렇게 커요. 수포가 좀 큽니다. 이렇게 크게 생겼죠. 그래 놓고 이 수포 밑으로 당연히 지느러미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 아주 그리기가 참 꼬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꼬리 지느러미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항상 꼬리 지느러미가 있기 전에 얘는 등에 등 지느러미가 없으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작은 거 셋, 그 다음에 네 개를 해서 쫙 가다가 쫙 이렇게 그리면 보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확연히 아시겠죠?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이 친구가 바로 흙으로 된, 검정색으로 된 수포한 종류예요. 이렇게 있고, 꼬리에 이렇게 좀 움직여줘. 무늬가 좀 있고요. 이렇게 지면 확연한 묵자를 써서 묵수포환이라고도 하고 흑색을 써서 흑이라고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먹묵자를 써서 묵수포환이라고 합니다. 검정색의 수포환, 눈이 수포가 갖고 있는 색의 금어다 해서 금붕어가 되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입은 이렇게 있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그릴 때 이런 방법으로 그리면 조금 더 수월하면서도 빨리 그릴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이것을 빨강색인 홍수포환을 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포환의 종류는 두 가지거든요. 지금 이 친구가 조금 마르면 비닐 같은 모양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홍수포환을 그려볼게요. 홍수포환도 똑같습니다. 일단 머리를 하나 딱 그려보고요. 일단 머리를 한번 그립니다. 아까처럼 똑같은 형태로 그려도 되고 다른 형태로 그려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그립니다. 그래 놓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딱 그리고 윗부분에 이렇게 눈을 그립니다. 이렇게 눈을 이렇게 눈을 그리고 그 다음에 수포를 그리는데 수포는 여린색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색이 확연히, 왜냐하면 수포는 물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확실히 여린색이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여린색으로 이렇게 수포를 잡아줍니다. 색깔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금방 여러분들이 표가 나죠? 이렇게 수포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아가미가 이렇게 있고, 아가미 옆에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와서 꼬리 하기 전에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배 지느러미가 좀 있겠죠.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친구도 여기에 조금 더 해서 완성을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완성작을 한번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수월하게 그린다고 해서 이 그림이 쉽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입이 들어갈 겁니다. 야, 입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눈이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위쪽으로, 야, 눈이 위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눈을 감싸고 있는 게 뭐예요? 수포. 야, 수포를 한번 그려보죠. 수포가 이렇게 큼직하게, 너무 열이면 좀 안 보이니까 조금 색을 좀 넣어보죠. 이렇게 해서 수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 수포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양옆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지느러미가 있는데, 예, 지금 여기 이쪽은 잘 보이질 않으니까 이렇게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꼬리 지느러미가 있겠죠. 자, 꼬리 지느러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 지느러미를 그릴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금방 해본 것처럼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그 다음에 당연히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와서 그렇죠. 이 총 4개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보십시오. 이렇게 딱 형체가 되겠죠. 네, 이렇게 완성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더 여린 색으로. 왜 그러냐면 실제로 얘가 문인화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색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 놓고 좀 마른 상태에서, 인맥처럼 비닐을 좀 해주면 좋습니다. 비닐과 그 지느러미에 그렇죠 가시죠. 예, 그걸 해주면 좋습니다. 야, 지금 표현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립니다. 야,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면 예, 보십시오. 완성이 되죠. 네, 완성이 됩니다. 네, 이때 수포에 명암을 조금 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수포 자체가 이렇게 예, 아주 맑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명암을 좀 주면 이 친구가 금방 좀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이 지금 그린 이 친구의 이름은 홍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홍수포환이라고 합니다. 홍수포환 금호를 그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 놓고 마지막에 혹시 뭐 부족한 거 있거나 그러면 무늬를 좀 더 줘도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생각 외로 그리는 법 어렵지 않죠? 네. 지금 사실 이쪽에 검은색인 흑수프 안에도 여기에도 지금 무늬가 예를 들어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게 좀 말랐을 때 여러분들한테 표현이 좀 잘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색깔을 조금만 이렇게 넣어줘도 여러분에게 완성도가 있는, 조금 더 이렇게 완성도가 있는 작품이 되겠죠. 물론 이때 여러분들이 명암을 조금 더 줘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여기에 눈이 확연히 좀 있고요. 눈 원래 주위는 노란색입니다. 지금 뭐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자세히 하지는 않지만 그 눈 주위는 여기도 이렇게 노란색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노란색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제가 한번 표현은 해볼게요. 잘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렇게. 네, 이러면 금붕어 그리기가 완성됐죠. 그럼 또 다른 종류인 용종을 해보도록 하죠. 이 용종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예, 용종의 특징은 그렇죠. 예, 출목금류라고 그랬죠. 눈이 좀 튀어나온 금붕어의 류가 용종인데 얘는 단종의 수포환하고 어떻게 다르죠? 눈이 밑에 쪽에 있죠. 얘도 당연히 대표적으로 그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홍용정, 묵용정 따위가 있는데 한번 오늘은 그 흑 또는 먹묵이라고 하는 묵 또는 홍, 그 용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자는 눈동자 정자입니다. 눈동자가 그렇게 생긴 종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먼저 눈을 한번 먼저 그려볼게요. 자, 한번 이제 좀 편안하게 문인화적으로 좀 편안하게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좀 편안하게 바로 한번 해볼 테니까 좀 따라해 보십시오. 이렇게 눈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수포처럼 약간 부풀어 오르고요. 그래 놓고 여기에 이렇게 입이 있어서 들어가고요. 이렇게 한번 그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아가미가 이렇게 있죠. 물론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도 좀 이렇게 보일락 하는 게 있겠죠. 이렇게 여기 얘와 용종과 단종의 차이는 여 위에 지느러미가 있냐 없냐죠. 얘는 지느러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금방 따라할 수 있겠죠. 좀 더 섬세하게 그리자고 그러면 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눈동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눈동자가 좀 어떻게 생겼어요? 부풀어 올라 있잖아요. 위쪽이 좀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어요.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가 입이 있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 아가미가 이렇게 있겠죠. 야, 이렇게 있습니다. 야, 그래 놓고 이렇게 그래 놓고 당연히 예, 음, 예, 그래 놓고 지느러미가 이렇게 있죠. 야, 이제 당연히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꼬리 지느러미가 있겠죠? 네,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꼬리 지느러미를 한번 시원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예,
되겠죠. 야, 물론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주의할 게 있냐면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이제 나중에 저기를 비닐을 해도 되는데요. 그냥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모양새를 좀 붕어 형태로 즐겨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금하기 위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눈동자를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표시를 이렇게 하고, 여기에 입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쪽으로 넘어온 부위가 살짝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이렇게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겁니다. 여기 이렇게 해놓고요. 바로 배를 여기서 이렇게 짤뚝하게 이렇게 조금 기른 녀석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짤뚝한 녀석이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또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눈이 수포가 있어서 좀 큰 거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무늬들이 있겠죠. 비닐이 있겠죠. 얘를 다시 한번 시원하게 그리겠습니다. 꼬리도 한번 그려볼게요. 움직이는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그리고요. 이렇게 겹치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래 놓고 좀 짧게도 나오고 또 이렇게도 가죠.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벌써 모양이 확연하게 나오죠. 이렇게 그리는 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뭘 그릴 때 이게 그런 형태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얘도 눈도 마찬가지예요. 옆으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앞쪽으로 좀 가고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엔 눈이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그래 놓고 밑에 꼬리를 그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요.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조금 여릿한 색으로 이렇게 무늬를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됩니다. 한번 이제 완성을 지어보도록 하죠. 어떠한 형체로 그리든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어떤 차이점이 있죠? 그렇죠. 얘는 분명히 말하지만 눈동자가 밑에 쪽에 있습니다. 수포안처럼 출목, 눈이 튀어나오기는 했으나,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조금 넣어주고, 이렇게 무늬를 이렇게 그리면 되죠. 여기에 지금 얘는 요 위에 지금 지느러미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를 않을 뿐입니다. 이 친구도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금방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놓고 색을 조금 더 옅게 해서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바로
얘는 묵용정이라면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홍으로 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좀 홍용정은 밑에 쪽으로 내려오는 녀석을 그냥 바로 그냥 그릴게요. 전부 다. 굳이 저거를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똑같이 네, 색을 넣습니다. 어디에 먼저 넣느냐면요. 그렇죠. 눈 먼저 싹 색을 넣습니다. 이 앞쪽은 이렇게 색이 좀 옅은 거를 넣고요. 뒤는 확실하게 진한 걸 넣어줍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같이 흑색을 그릴 때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얘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느러미가 있다고 한 점이 차이점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지느러미 먼저 한번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립니다. 자, 이렇게 지느러미를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색을 넣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지느러미 살짝 펴고 이렇게 해서 꼬리 있고 이렇게 가겠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좀 뭐 멋있게 이렇게 하면 예. 이제 얘를 한번 그대로 해서 한번 완성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리면 색깔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름을 한번 써볼까요? 네, 똑같으니까 이 친구는 당연히 멍묵자를 써서 또는 거무륵자를 쓰기도 합니다. 예, 묵용정입니다. 눈동자 정자를 쓰죠. 예, 금어입니다. 금붕어란 얘기죠. 그래 놓고 예, 이 친구는 네, 홍색을 띄었기 때문에 네, 금어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눈동자에 흰색을 정확하게 찍어주면 명확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한번 명확하게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 놓고서 이제 작품을 하시면 이들을 다 섞어서 써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딱 되겠죠.